안녕하세요. 아들딸아니원 조수연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나원계 선생의 월경통 분류와 처방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러 임상례 중에 가장 깔끔하게 나온 임상례 하나를 인용해 볼게요. 이해가 어렵진 않으니까 가볍게 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34세 기혼 영국인 여성이고요. 외국어 교사로 중국에 와 있는 상태겠죠. 아무래도 나원계 선생이 좀 이렇게 오래되신 분이니까 초진 이 시기가 참 됐죠. 1989년 6월 8일 원발성 생리통이 19년 차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초경 때부터 그냥 쭉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매번 월경할 때 2시간 전후로 극심한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와 침구치료를 꼭 받아야 했다.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엄청 심한 거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아프긴 한데 가장 심한 통증이 2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아프면은 사실 이거는 그렇게 심한 월경통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분이 기왕력에 자궁 내막증이 있어서 2년 전에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어요. 수술 후에 생리통이 줄었는데 다 낫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다. 자궁 내막증은 수술한다고 다 없어지진 않죠.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을 싹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다고 하는 거는 다시 자궁 내막 조직이 생리를 거듭할수록 주변으로 증식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겠죠. 생리량이 이전에 비해서 많아졌고 월경 지속 기간이 7, 8일 길죠. 제가 후세반 기초 강의에 어떤 상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보통 34세 정도 되면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많고 한 5일이면 끝나는 정도거든요, 생리량이. 근데 7, 8일 정도까지 한다는 거는 좀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몇 년이 된다. 그럼 이거는 실증이기도 하지만 허증으로 빠지기도 해요. 이럴 때는 허실이 같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생리량이 많아진 거고 이전에 비해서 색이 어둡고 덩어리도 있고 보통 생리 색깔 같은 걸 물어보면은 약간 어두운 붉은색이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둡다고 다 어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두운 거 색깔로는 좀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 덩어리가 좀 많다 이런 거를 더 보시는 게 좋고, 특히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조직 같은, 그러니까 피가 뭉쳐서 된 거라기보다 조직이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게 잘 보여진다고 하죠. 그리고 색은 보통은 암홍색이니까 색보다는 약간 저는 생리혈이 좀 이렇게 끈적끈적해요. 약간 점도가 높은 그런 혈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게 오히려 참고 사항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이 특이사항이 있어요. 냉이 많아요. 그리고 묽은 냉이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한습대야. 네, 한습대야인데 원래 대야는요 습병이에요. 습병인데 이게 한습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습열로 가는 경우가 있죠. 습열로 가는 경우는 이거는 약간 저희가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런 거죠. 트리코모나스 질염, 칸디다성, 세균성 이런 것들이 그 분비물 끈적하고 냄새 많이 나고 밑이 막 화끈화끈하고 가렵고 이런 경우 보통 한의원보다는 비뇨기과랑 산부인과를 먼저 가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용담사가탕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변방을 해가지고 주면은 좋고, 보통 한의원에 오는 건 한습이에요. 한습은 습기가 있는데 찬습기죠. 찬습기. 제가 저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습 하나다고 하는 게 꼭 찬 느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떨어져서 습이 있는 거. 이 습열은 기능이 떨어졌다기보다 어떤 외부의 감염 같은 거 때문에 열증이 나타나면서 기능이 오히려 항진된 거죠. 그래서 막 그 부위가 붉게 부풀어 오르고
막 가렵고 아플 수도 있고 분비가 막 많이 되고 이런 것들. 네. 그래서 한습 대하에 많이 쓰는 게 완대탕이죠. 대표적으로 완대탕에 뭐 건강 육개, 우수유 뭐 이런 거를 넣어서 주면은 네, 많이 좋아져요. 네. 아무튼 이분이 대하가 있고 묽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좀 따뜻한 약을 좀 써주는 게 좋겠죠. 밑이 차다는 거를 반증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지금 깜빡하고 안 넣었는데 이분이 소화가 안 돼요. 네, 소화력이 좀 떨어진다고 네, 원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다 안 넣었네요. 네, 그리고 설담함하고 백침새 지환하다. 네, 변증은 한응혈어로 하고 처방은 소복추거탕에 가감을 하고 별도로 네, 전칠통경 교낭을 하루에 3번 매번 3알씩 복용한다. 그 어차피 어열약이죠, 이것도. 네. 그래서 이 소복추거탕 감위를 어떻게 했냐 보니까 소해양 10, 개지 12g, 건강 5, 오령지 10, 포항 9, 당귀 12, 천궁 10, 작약 15, 오약 15, 창출 9, 개내금 10, 고가 30 이렇게 했죠. 중국은 이게 1일분이죠. 1일분. 1일분이기 때문에 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11분 먹겠다면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는 거고요. 21분 먹겠다면 곱하기 20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는 이게 아니고 첩으로 하죠. 한 첩. 그래서 한 첩이 1일분이 아니죠.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2첩 가까이가 1일분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용량을 쓸 필요는 없고 네, 이거에서 많이 줄여야겠죠. 네. 아무튼 처방을 좀 뜯어보자면은 여기서 당귀, 천궁, 작약은 사물탕의 일부로 볼 수 있고요. 보혈활혈의 개념에서 활혈이 좀 더 우세하죠. 왜냐면 숙지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활혈을 좀 더 많이 하고 여기서 작약을 백작약으로 써도 되고 적작약으로 써도 되는데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겁니다. 만약에 활혈, 거에 초점을 맞추면 적작약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완급, 그러니까 급박한 거를 좀 만만하게, 그러니까 진경작용 같은 거를 유리하려면 백작약을 용량을 더 높여서 쓰면 될 거예요. 소해양, 개지 건강을 온경하기 위해서 쓴 건데 보통 그 개지는 사지말단 쪽 질환에 좀 더 많이 쓰고 외감에 쓰고 그 다음에 내부 쪽을 따뜻하게 할 때는 육개를 좀 더 많이 쓰긴 하죠. 그래서 육개로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령지 포항은 뭐 아실 거고 실소산, 활혈거 지통, 네, 강력한 진통작용 위주로. 개내금은 소도작용, 네, 개내금 파적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죠. 파적한다기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 소화가 안 되는 분이라고 제가 안 써놔서 그런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이유가 제일 크고요. 오약은 이기하면서 지통해주는 작용이 있죠. 그래서 이게 따뜻한 성질로 이렇게 네, 생리통에 많이 쓰는 거기도 하고 창출은 건비하고 더불어 제습, 이분이 냉이 있죠. 냉. 네, 백대야 치료를 위해서 창출 넣어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 정도만 가지고 냉 줄이기는 쉽진 않은데 여기서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는 약. 따뜻하게 해주는 약에 제습해주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할 거다. 그래서 냉이랑 생리통이랑 같이 오면은 냉이 너무 심하면 냉부터 치료해도 되고요. 근데 생리통이 더 중하고 냉은 곁다리다. 그럼 생리통 치료에 이렇게 조금 넣어줘가지고 해줄 수도 있죠. 약을 쓰고 경과를 봤을 때 7일간 복용하고 생리 시작되는데 생리량은 이전에 비해서 줄었고 네, 생리 지속 시간도 단축됐고 원래 7, 8일 정도 됐는데 좀 줄었다고 하니까 생리통 없었고 다른 불편은 없었고 재진에 말할 때 10년 동안 월경 올 때 입원처럼 편한 적이 없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내면 정말 이렇게 그냥 그 맛보기만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몇 주기를 더 써줘야 돼요. 첫 번째 약이 효과 좋았다고 여기서 끝내면 거의 재발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렇게 항상 이게 정상이 있으면은 환자가 한 이 정도 상태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정상까지 이렇게 올려주는 게 저희의 몫이지, 이만큼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좋아졌으니까 지켜봅시다 하면은 다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전지대까지 확실하게 올려놓은 다음에 유지를 본인한테, 환자한테 시켜야 돼요. 꼭 이분이 오래 유지하면 오래 가는 거고, 또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다시 천천히 떨어져서 언젠간 다시 생리통이 재발되게 되겠죠. 그래서 올릴 때는 완전히 정상 될 때까지, 여기서 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진통제를 안 먹는다 이런 것보다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진통제 뭐 한 알이나 두 알 정도면은 그냥 잘 지나간다, 이 정도면 거의 정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3-4번의 생리 주기를 거치면서 치료를 하면서 생리통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해 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뭐 일주일 먹었다 좋아졌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한국은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 용량으로 바꿔서 하는 게 좋고요. 첩당 용량으로 제 임의대로 변화를 한 걸 보면은 포항 오령지 한 6 정도, 8까지 써도 돼요. 단기 천공 백작약 이건 한 5 정도, 그리고 백작약 대신 적작약도 가능하고 소해약 6개 건강 5약 이건 한 4g 정도 써주면 되는데, 창출 계내금 고가가 빠진 거는 이분이 소화가 안 돼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냉치료 때문에도 넣은 거기 때문에 빼줘도 괜찮고, 만약에 소화력이 좀 안 좋다 그럼 꼭 이대로 쓸 필요는 없어요. 창출 뭐 계내금 산사가 좋거든요. 산사는 소도지제이기도 하지만 약한 어혈약이기 때문에 이럴 때 쓸 수도 있어요. 창출 계내금 산사 뭐 소화 더 안 되고 그러면 백복령 뭐 바나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응과 혈어라는 변증에 맞게 정확히 구성이 됐죠. 보시면 네, 혈어 요거는 한응 해서 진짜 이렇게 치료법에 맞게, 그러니까 원인에 맞게 치료법에 맞게 처방이 딱 구성된 케이스. 여기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가미를 해주면 좋은 거죠. 만약에 나는 좀 어떤 기체적인 부분이 좀 심하다 그러면은 뭐 향부자, 지각, 뭐 목향, 뭐 아니면은 난 막 생리전 증후군으로 굉장히 예민해져서 화를 많이 낸다. 그럼 뭐 시호, 백작약 증량해서 약간 사역산 느낌. 그 다음에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열이 자꾸 뻗친다. 뭐 시오치자 목단피 뭐 이런 거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냉에 대한 거를 좀 추가를 한 거죠. 갖고 그런 것도 좀 봐주면 좋고요. 이렇게 살짝 아쉬운 거는 이기가 요거 하나죠. 이거 오약. 그래서 향부자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수복죽어탕 쓸 때 향부자나 오약이나 지각이나 이런 약들 조금씩 넣어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포항 오령지는 유약물약과 더불어 이렇게 약대로 많이 쓰는데, 이 두 개의 약대가 이렇게 활혈거하면서 진통 쪽으로는 거의 1순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최강 조합. 그래서 굉장히 뭐 저기 한 경우는 4개를 다 쓰는 경우도 봤는데, 보통은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2개씩만 써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네, 이렇게 이런 임상내 외에 기혈허로 인한 월경통이나 기체가 심한 월경통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거는 한응이면서 혈어인 경우일 때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거의 세 가지를 구분하면 될 거예요. 약해서 허증, 그 다음에 기체혈어, 그리고 한증, 이렇게 3개 정도로만 나누면은 웬만하면은 놓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의 치료만으로는 많은 성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환자하고 잘 상담을 해서 웬만하면은 생리 3주기 정도는 볼 정도로 치료는 하시는 게 좋겠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지만, 네, 뭐 환자 사정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없으면은 생리 전에 7일 이상의 복역 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왕 약 쓸 거면은 생리 끝난 다음에 뭐 한제해서 보름분 이렇게 쓰지 마시고, 보름분 처방을 하고 이거를 생리 전 보름부터 복용을 시켜서 생리 전에 복용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면 생리 전에 기체혈화가 가장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어떤 활혈약이나 이런 걸로 순환을 잘 시켜놓으면은 생리 때 그거에 따라서 빠져나가면서 시원하게 빠져나가면서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생리 전에 치료 기간을 집중하는 게 치료를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두제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두제 중에 한 제는 생리 전 15일 동안 먹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제는 반씩 나눠서 0.5제는 두 번에 걸쳐서 생리 전 7일, 그 다음 7일 해서 첫 번째 주기는 15일, 두 번째 주기 7일, 세 번째 주기 7일 이렇게 해서 세 주기를 복용하면 될 것 같고, 세제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한 제씩은 두 번에 걸쳐서 생리 전 15일. 그러니까 첫 번째 1차는 생리 전 15일, 2차도 생리 전 15일, 3차는 생리 전 일주일 전, 4차도 생리 전 일주일 전 이렇게 해서 월경 4주기 정도를 복용하면은 많이 좋아질 거고요. 만약에 4제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냥 처음 한 달 동안은 생리 전이나 뭐나 상관없이 그냥 쭉 복용해요. 2제 연속 복용하고, 그 다음에 다음 생리 주기는 생리 전에 15일에 한 제를 복용하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복용했죠. 그 다음 남은 한 제는 호전도에 따라서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그냥 한 제를 통으로 그냥 써도 되고요. 아직은 좀 미진하다, 좀 아직 남아있다. 그럼 이거를 한 제를 반씩 나눠서 생리 전 일주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3차에 먹고 또 나머지 절반을 4차에 먹고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나눠서 복용하는 것도 좋죠. 이거는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거고 원장님들이 임의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한 내용은 책에 나온 임상례 중에 하나인데, 다른 임상례도 있긴 한데 이렇게 특징적이진 않아서요. 공부를 더 하실 분들은 그 중국 사이트에서 서적을 찾아서 직구를 해서 공부해보는 거를 권해드려요. 제가 올리는 영상은 사실 뭐 이것만으로 모든 걸 다 학습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공부 소개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나는 이런 쪽이 더 맞다 이런 게 느껴지면 그쪽으로 책을 좀 구해서 심화학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구독자 1000명 달성 주변에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